고양. 알러지가 있어요? 나도 고양이 한 몇 년 키우고 있는데. 털 알러지 있나 보네. 그럼 키우기 힘들 텐데. 응? 그래? 몰라. 나도 원래 알러지 좀 심한 편인데 고양이 알러지는 없어서 좀 심한 사람은 심하대요. 자, 일단 5번부터 봅시다. 자, 예금 상품인데 연이율이 3%예요. 이게 1년 지날 때마다 1.03배씩 커집니다. 1.03배. 그래서 1년 후에 이자는 1,500만 원 곱하기 1.03. 예금이니까 돈 따로 넣는 거 아니고요. 1.03배 불려주면 돼요. 그 다음 얘도 예금이죠. 적금이 아니라 예금. 자, 연율 5%로 그러니까 1.0으로 3년 동안 적금을 했다. 달리랑 복리 요 구분하는 거 알려주죠. 달리는 원금에 대한 그 이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달리 복리 다 써줄게요. 이 문제는. 자 원래 600만 원 있으면은 자 달리는 600만 원에 대한 1.05배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5% 100%. 그래서 얘가 1년에는 600 플러스 6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이게 1년이자 달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600 플러스 600 곱하기 100분의 5를 두 번 받으시면 돼요. 이게 2년째가 되고 3년 동안 적금이면은 마찬가지로 600 플러스 얘가 600 곱하기 100분의 5에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달리에 대한 원리합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가 이제 우리가 했던 등비수예요. 복리하시면은 그럼 얘가 600만 원 1년째는 600만 원 곱하기 1.05승 그 다음 2년째는 600만 원 곱하기 1.05의 제곱 그럼 3년째는 600 곱하기 1.05의 3승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7번. 자, 연율 4%의 달리로 5년 동안 정기예금한 제 이자가 50만 원이었다. 달리 기준입니다. 달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A1 있었으면 A1. 자, A1이고 첫째 달에는 A1의 4%. 그래서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4. 자, 둘째 달에는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4 이자를 두 번 받으시면 돼요. 두 번.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받으시면은 얘가 A 플러스 A에 달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고 A 곱하기 100분의 4에 정확히 5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 가격이 50만 원이었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5랑 100 약분하면 20, 2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1, 5분의 1 더하기 5니까 5분의 2 더하기 A만은 5분의 6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연이율 4% 4, 5, 20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연이율 4%인데 20분의 4, 5분의 1 5분의 1 A 이자가 50만 원이었다? 오케이. 이게 원리합계가 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자만 보시면은 그냥 A 곱하기 100분의 4에 그다음 5배 이자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자가 50배 요게 50만 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래 원금 플러스 이렇게 하면 원리합계고 이자만 50만 원이니까 그럼 5랑 100 약분하면 20 20과 4 약분해서 5분의 1 A는 50 A는 250만 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답이 돼요. 그죠? 250만 원. 그래서 이런 느낌을 잡고요. 그다음에 연이율 3%의 달리와 복리로 각각 10년 동안 예금하였을 때 다음 얘가 연이율 3%니까 100분의 3 A만큼의 그 달리의 적금을 먼저 보시면은 10년 얘가 100분의 3A 그다음 100분의 3A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어요. 100분의 3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년 동안이면은 100분의 3A 곱하기 10 요게 달리에 대한 이자예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복리는 이게 1년마다 1.03배가 되니까 그래서 원리합계 차이 요거에 플러스 A를 더하면 A 요게 이제 달리의 원리합계가 되죠. A만 원 있었고 요만큼 100분의 3A 10번을 받았다. 요게 달리 원리합계죠. 그럼 복리는 A 곱하기 얘가 1.03의 10승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34 넣고 계산하시면은 1.34A는 왼쪽이 10이랑 100 약분하면 10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더하기 10 하면은 10분의 13A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응? 왜? 원리합계 차이 8만 원. 누가 더 많냐면은 보통 복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달리다가 플러스 8만 원은 보통은 복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전체 100을 곱했을 때 800은 그럼 얘가 130A 그다음 플러스 800 더하기 130A는 134A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4A는
800. 그래서 A는 200. 이런 식으로 써주면 그렇죠. A는 200. 그다음 9번. 매달 초에 30만 원씩 연율 6%의 복리. 1.06배의 월복리. 월복리. 자, 1년 동안 적금이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연이율 6%인데 월복리면요. 이걸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12개월 기준으로 이게 6%거든. 12개월 기준 6%. 그럼 6% 12개로 나누면은 1개월은 6 나누기 10이니까 0.5%. 그리고 요거는 이제 1년마다 복리 기준으로 1.005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1.005배. 그리고 지금은 계속 정기 적금, 적립금이죠. 1년 동안 적립하는 매달 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리합계 그 기본으로 좀 써가지고 매달 초니까 기습을 원리합계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초에 내가 이제 30만 원, 2년 초에도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점점점에서 1년 후니까 그냥 이게 지금이 1월 초라고 생각해봐요. 1월 초면은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면은 13개월 되는 초 이걸 구하는 건데 그냥 12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이요. 1월 초, 2월 초에서 12월 말의 원리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13년 초 이퀄 12월 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 이게 12월 초까지 돈을 넣습니다. 30만 원. 그리고 한 번 기다리는 그 기수불 폭력 원리합계 이걸 기억해서 자 얘가 1년당 1개월당 1.005배니까 얘는 11개월 지나면은 30 곱하기 1.005에 11승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월 초에 30만 원인데 10개월 기다렸으니까 30 곱하기 1.005에 10승 이렇게 들어가죠. 쭉쭉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월 초의 원리합계인데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월 초는 12월 1일, 월 말은 12월 30일. 한 달 기다렸다고 치면은 죄다 1.005배 해줘서 30 곱하기 1.005, 그 다음 여기는 30 곱하기 1.005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지고 마지막은 30 곱하기 1.005의 12승 요거의 원리합계를 더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등비수락 공식 S에는 R-1의 첫째 항 A의 R의 N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시면은 그러면은 공비가 1.05니까 1.005 마이너스 1분의 30 곱하기 1.005 곱하기 1.005의 전체 12승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숫자 여기는 어차피 그냥 1.06 넣어주시고 이거 계산해서 답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정리금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연이율 9%의 연복리예요. 이건 1년마다 기준인 거 아세요? 자 5년 후죠. 5년 후에 원리합계가 600만 원이 돼야 된대요. 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얘가 1년에 돈 넣고 2년에 돈 넣고 3년 그 다음에 4년 자 5년을 집어넣는데 연초냐 연말이냐 이런 게 없으면은 5년 후니까 이게 1년 2년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1년째 2년째 3년째 4년째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근데 이거 예금이구나. 적금인 줄 알았어요. 아이씨, 진짜 예금이야 적금이야. 그냥 고2 때처럼 그냥 적금만 내면 되는데 얘는 적립이잖아요, 정기적금. 근데 얘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이율 9% 기준으로 한 번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09에 그냥 5승 요거 하면은 600만 원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예금이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 복리로 좀 계산해주면은 자 여기에 1.5 넣고 1.5분으로 내리면 A는 1.5분의 600이니까 그러면 15분의 6천 이렇게 돼서 얘 약분하면 40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복리를 적용할 때랑 연속복리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어려워요. 연속복리가 뭐였더라? 연속복리를 적용했을 때 이거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왔을 때가 연속복리였죠.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연이율 4% 예금이었고 10년 후 그러니까 연복리를 적용하면 그냥 1,000만 원 곱하기 1.04승의 10승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연속복리는 살짝 앞에를 볼게. 이런 거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뭔지 몰라. 연속복리 이거 이렇게 해서 2로 바꿨었고 등등 이렇게 가가지고 연속복리 공식이 있었는데 이거라고 합니다. A2의 Rn승 이렇게 돼요. A2의 Rn승. 그러니까 내가 설명한 그 기억은 대충 나서 Rn인데 R이 뭐죠? 연이율 R로 N년 후 연이율 R로 N년 후 Rn 2의 Rn승이고 A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쓰시면은 그래서 이런 건 앞에 찾아보셔야 돼요.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2의 Rn승이거든요. A 2의 Rn승. 이런 거는 뭐 대학교 수학처럼 좀 공식을 외워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10년 후니까 R 자리 10을 넣고 N 자리는 그 아니야. N이 10이고 R 자리에 그 연이율 4%. 4% 집어넣어서 근데 왜 0.4예요? 그런가? 아 맞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넣으면 돼요. 맞긴 맞다. 그럼 얘가 0.04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돼요. 이 R승. 그럼 0.04 곱하기 10이니까 여기가 0.4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1.49, 그다음 여기다 1.48 넣어서 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면은 그냥 1.49 빼기 1.48이니까 1000 곱하기 그냥 0.01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분배 법칙 했다고 치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돼요. 어쨌든 2의 Rn승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요거의 답은 10. 어차피 정확한 개념 여러분 친구들 나올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시고 발전 문제 나중에 풀까요? 이렇게 줄까? 약간 기본. 나도 자신 없어 솔직히. 나도 약간 자신 없으니까 뭐 뜬금없이 나와서 그냥 일단 기본 문제 정도만 풀게요. 나중에 답지 나오면은 그거라도 좀 보면서 합시다. 자, 4번. 현재가 연초이고 올해 말부터 매년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다. 현재 가치 관한 거였죠. 자, 이게 현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자, 올해 말부터 1,0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원리 합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가 1,000만 원. 그런 다음에 얘가 1년째. 1년 올해 말이니까 그러니까 1년 말이라고 할게요. 1년 말. 그다음 2년 말. 이렇게 해서 점점점에서 20년 말. 자, 여기까지 원래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2년 말에도 1,000만 원, 그다음 20년 말에도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약간 현가라고 하죠. 지금 현재 가치로 좀 계산했을 때 자, 올해가 연초입니다. 여기에 일시불로 받을 거예요. 일시불로 받으시면은 여기 이제 1년 초, 1년 초째, 그러니까 1년 초째가 있고 여기 1년 말이에요. 자, 이때 내가 A1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이게 연이율 3%의 복리를 적용한다. 내가 1년 말에 1,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이거는 20년 말 기준으로 1.03배씩 계속 불거든요. 자, A만 원. 이 A만 원은 어떻게 썼냐면은 살짝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게 1년이 지날 때마다 얘가 이제 1.03배가 돼요. 1.03배. 그럼 요 돈은 일단 20년 말이니까 1000 곱하기 1.03의 19승. 1.03의 19승 되고요. 20년 말까지 받으면은. 그다음 요 돈은 1000 곱하기 1.03의 18승.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하면은 1000 곱하기 1.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다 더한 값어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값어치. 그러니까 1년 말에 받았던 1,000만 원은요. 20년 말이었으면 한 이 정도는 받았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만큼의 값어치가 뭐냐? 그러면은 얘가 여기를 등비수랍으로 계산하시면은 1000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R-1.03 마이너스 1에 1000에 그다음에 1.03에 얘가 일단 20년이니까 20승 빼기 1 이런 느낌으로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A가 아니에요. 그냥 요 A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년 초에서 1년 말로 갈 때도 여기가 1년 지났다고 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는 거거든요. 1년. 그럼 얘가 여기가 1년, 여기가 2년이니까 그러면은 20년 말까지 하면은 여기 A 곱하기 1.03에 20승만큼 돈을 그때 받았다고 치면 1.03에 20승만큼 돈을 받았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니까 형가. 이거는 너가 처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1년 말까지가 1.03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일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 돈을 일식으로 받는 건데 이거를 그냥 20년 말이 됐을 때 내 값어치를 좀 환산한 거야. 그럼 얘가 이만큼 A를 받았으면 1년 말이었으면은 이게 A 곱하기 1.03만큼을 받았어요. 2년 말이었으면 A 곱하기 1.03의 제곱을 받았겠죠. 그래서 얘가 20년 말까지 하면은 연말. 그러면은 어쨌든 20년 말까지는 1.03에 20승 이렇게 받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분모로 내려줍니다. 이게 0.03분의 1000 요거를 좀 계산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0.03분의 1000은 따로 계산하고 그 다음 오른편에 1.03의 20승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3의 20승 분의 1.03의 20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서 일식을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받아야 돼요.
20년 동안.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오늘 당장 받고 싶은 거야. 이걸 현가라 불러요. 현재 가치. 어. 근데 그 값어치를 환산하는 게 왜? 근데 이게 지금 A1을 받는 게 20년이 지난 물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1년마다 이 A1도 1.03배씩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어. 기억 벌써 안 나세요? 어쨌든. 음. 음. 헷갈려. 원래 이게 좀 헷갈려.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얘가 1, 그다음 여기는 그 빼기 1.03에 마이너스 20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03에 마이너스 20승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되고요. 그리고 요걸 딱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1.03에 마이너스 20승이 0.5. 그럼 1에서 0.5 빼면 0.45. 그래서 요게 0.03분의 0.45 곱하기 1000만큼의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받는 게 20년 후였으면은 내가 이만큼 받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0.03분의 0.3은 15, 15 곱하기 1000이니까 1억 5천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시면 뭐 답은 깔끔하게 나오게 하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에 원리합계를 다 더한 거를 A만큼을 받는데 A를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20년 후까지 받았을 때 전체 원리합계거든요. 근데 지금 A를 받았으면 이것도 좀 더 생각해서 1년 지날 때마다 1.03배씩 뿌릴 텐데, 그렇죠? 그 돈까지 환산하면은 지금 내가 이만큼을 그대로 받으시면은 이 A1은 또 1년마다 1.03배씩 계속 풀어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연금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에 1.03에 20승을 했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가 정확히 20년 차이니까 그래서 20승을 했다고 쳤을 때 그거의 가격이 연금, 그러니까 원리합계 전체 가격이다. 이렇게 하는 걸 현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 이쪽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도 애들 되게 헷갈렸어요. 상업이랑. 나중에 몰아서 하려고 해도 원래 생각보다는 약간 이거 좀 애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국유과정 애들도 이거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현가 이런 거. 그래서 자 5번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가 연초이고 연율 2%를 적용해서 올해 말부터 30년 동안 매년 말에 그러니까 이건 연초 연말 비슷하게 가는 거죠. 연금의 현재 가치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식은 이렇게 쓰면 돼요. 지금은 연초요. 그러니까 1년 초야. 1년 초. 연초랑 연말 기억해요. 그 다음 1년 말, 2년 말 점점점에서 이것도 이제 30년 말 이 정도까지 돈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럼 1년 말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A. 그러니까 이건 몰라요. 그럼 2년 말에도 A, 30만 원도 A 이렇게 연금을 받을 거야. 근데 이거는 개념은 똑같이 1년이 지날 때마다 1.02배가 되니까 요 돈은 A 곱하기 1.02에 그 다음에 29승. 그 다음에 요 돈은 A 곱하기 1.02에 28승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 1년 초에 내가 받았던 그 현재 가치가 3억. 어쨌든 3만이라고 합시다. 3만. 여기서 이게 3억이란 뜻이고 그리고 A가 A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접근해봐요. 아까 4번 문제 좀 반대로 하시면은 자 1년 초에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았던 일시불 있죠. 3억. 이 3억은 30년 말이 되면은 여기까지가 1년 여기까지가 2년 여기까지가 30년. 그래서 얘가 3만 곱하기 1.02의 30승만큼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이게 그때 가격의 그때 물가에 대한 가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게 오른쪽은 이게 이제 등비수랍으로 여기를 좀 계산하시면은 그럼 1.02 마이너스 1에 A에 1.02에 똑같이 30번이죠? 30번 받았고 그 다음 빼기 1 요거랑 같아진다. 원리합계랑 같아져서 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0.02는 밑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1 아니야 천천히 합시다. 어쨌든 1.02에 30승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여기가 1.02에 30승 1.81 그 다음 여기도 1.81 이렇게 될 거예요. 1.81 그러면은 3만 곱하기 1.81이 오른쪽은 1.81 빼기라면 0.81 그래서 0.02분의 0.8이라면 2분의 81A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고요. 2분의 81A 그리고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버림 매년 말에 받을 수 있는 금액 10,000원 미만은 버림한다.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은
아, 빡세. 어쨌든 좀 빡세게 합니다. 300 곱하기 181 이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00543 그래서 5억 4,300만 이게 이제 2분의 81A가 되니까 A는 54300 곱하기 81분의 2 이런 느낌으로 써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해서 10,000원 미만 그러니까 소수점 미만은 버림해준다. 나온다니까요? 뭔 소리야? 나오지. 이런 문제는 이게 계산 깔끔하게 안 떨어지는 문제가 더 많아요. 보통 반올림이나 버림 나와요. 소수 계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업계 문제는 원래 버림 반올림이 필수예요. 이게 거의 계산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어려워요? 어. 현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원래 옛날에도 좀 짜증났어요. 그리고 원리업계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길 바라야겠죠. 어차피 뒤에도 단어 있으니까. 뒤에 거는 거꾸로 공식 오는 거여서 난 그게 더 싫던데. 이상한 뭐 수 모시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공식 있었죠. 나도 그냥 앞에 계속 넘기면서 해야 돼요. 자, 6번. 그냥 대학교 수학 공부하는 거는 이렇게 그냥 매번 다 공식을 써야 돼가지고 좀 빡세긴 해. 이게 확실한 건 대학교 수학이랑 약간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그냥 알게 모르게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시긴 하네.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들. 왜요? 공대 가도 대학 미적분을 하지 이딴 걸 안 해. 나도 몰라 그래서. 사실 대학 미적분이면은 어느 정도 뇌세포에 남아있긴 할 거예요. 대학 미적분 아니면 수학.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푸는 요령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짜증나요. 자, 6번. 왜냐면 내가 배운 적이 없어. 나도 여태까지. 현가 뭐 이런 거는 뭐 옛날에 가르친 적은 있어도 그게 몇 년 지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뿐이지. 자, 일단 오히려 완전한 경제적 원로는 나도 처음 들어요. 자, 일단 내년 초부터 매년 5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습니다. 자, 이 적금은 내년 초. 그러니까 기간만 바꾼 건데 이제 매년 초에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에 바꾸는 거고. 그 기간만 잘 보세요. 그래서 1년 초 이렇게 표 그리면은 다 풀 수 있는 건 뭐지? 2년 초. 오히려 공식이 좀 헷갈려요. 이거는. 2년 초. 점점점에서 10년 초에 돈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씩 받을 거야.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자, 이 연금을 내년 초에 일시불 A1을 받을 겁니다. 현가 기준으로 받아요. A1. 자, 근데 이게 1년 초, 1년 초. 아까는 연초에 받았고 연 말부터 받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연초, 연초 똑같이 받는 겁니다. 자, 이금에 대한 일시 금액을 먼저 보시면은 연이율 4%니까 이것도 500 곱하기 1.04 이런 느낌 좀 들어가고요. 1.04의 9승 잘못 말했죠. 그다음 요거는 이제 500 곱하기 1.04의 8승 이렇게 들어가서 10년 후의 원리합계는 1.04 빼기 1에 그 다음에 500에 등비수랍으로 그 다음 1.04에 10승 빼기 1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이게 현가랑 같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시불 현가랑 같은데 이거는 1년 초에서 10년 초까지 받는다고 치면은 이거는 연금을 9번 받으셔야 돼요. 9번 받아야 해서 이거는 이제 A 곱하기 그러니까 9년 지났다고 치면 A1 곱하기 1.04 얘는 9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공식으로 여기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1년 초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9번 기다려야 되니까 이걸 10년 초에 받았으면은 1.04의 9승만큼 풀었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쨌든 중요한 건 10승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10승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0승으로 바꾸고 여기다 1.04를 한 번 더 바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또 10승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4 빼기 1 하면 0.04 그리고 0.04랑 1.04 미리 약분해 볼게요. 26인가 그렇습니다. 104 4 그러면 얘가 이제 A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요거를 분모로 내린 거니까 500만 원 곱하기 26 곱하기 1.04의 10승 빼기 1 분의 여기도 1.04 1.04의 10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약분 한번 해주시면은 그래서 1 빼기 1.04의 마이너스 10승 역수니까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다가 요걸 추가로 곱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렇게 약분된다라는 거 기억해서 그게 이제 1.0 요거죠. 1.04의 마이너스 10승 이게 0.68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0.68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자, 그럼 이 계산을 이제 500 곱하기 26에다가 0.68을 하시면은 요게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다. 이런 느낌으로 써서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요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이게 여기를 분배 법칙하면은 이렇게 하면 1이고 빼기 요렇게 하면은 1.04의 마이너스 10승이다.
10승분의 1. 근데 1.04에 마이너스 10승이 요 위에 있어요. 0.68. 여기다 0.68을 넣어준다. 그렇죠? 보통 현가면 마이너스 승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플러스 승 줄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에 맞게끔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현가예요. 솔직히 근데 이 정도만 풀 수 있어도 이거 너무 좀 애들도 어디 수학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봅시다. 개인적으로 막 학교에서 잘 알려주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2억을 은행에 저금한 후 올해 초부터 20년 초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한다. 현재가 연초이고 매년 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해주세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아씨 잠깐만. 이해가 안 돼 문제가. 자, 2억을 저금을 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20년 동안 매년 초에 연금을 받으려고 한다. 2억을 근데 은행에 저금하면 그냥 2억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2억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얘 아까 그냥 요 5번이랑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아요. 5번이랑 비슷하게 풀면은 자 그냥 2억이 있어요. 지금 2만 원. 2만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이 연초입니다. 1년 초. 1년 초. 그다음에 2년 초. 3년 초 이렇게 연금을 받아요. 점점점에서 얘가 언제야? 20년 초. 20년 초까지 연금을 받을 거거든요.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금 A1이야.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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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이렇게 해서 얘는 아까처럼 A 곱하기 1.06의 19승 19년 지났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A 곱하기 1.06의 18승 요걸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그 20년 초에 원력계는 얘가 1.06 마이너스 1에 A에 1.06에 20승 빼기 1 이런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아까 전에 문제는 뭐냐면 1년 초가 여기 있었고 1년 말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년 초에 동시에 2억, 2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1년 초에 받았지만 20년 초에 받았다고 치면 19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만 곱하기 아까랑 다른 게 이제 1.06에 19승 곱해야 돼요. 19년 지났으니까. 네, 19승이면은 요걸 못 써먹죠. 그래서 이럴 때는 1.06 한 번 더 곱하고 왼쪽에 1.06을 한 번 더 곱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면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풀고 놓고 안 했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하긴 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얘가 여기가 이제 1.06에 20승이 돼버리니까 자 1.06에 20승은 3.2 만원이면 버림한다. 그래서 2만 곱하기 3.2 하면은 그럼 얘가 6만 4천 이렇게 될 거예요. 6만 4천. 그리고 왼쪽은 요게 0.06이고요. 0.06. 그러면 얘가 0.06에 1.06. 그럼 6분의 106이니까 대충 3분의 53. 3분의 53에 곱하기 A에 그다음 1.06에 20승이 3.2 빼기니까 2.2 요만큼을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2.2도 10분의 22, 5분의 11 이렇게 하시면은 15분의 53 곱하기 11 그래서 53 곱하기 11 하면은 얘가 583일 거고요. 아마 실전에서는 계산은 좀 더 깔끔해 줄 거예요. 어쨌든 그럼 A는 요거 마지막 그 역수를 취해가지고 6억 4천 중에서 그런 다음에 583분의 15를 곱해주시면 되기는 해요. 뭐 이론상은 이게 답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렇게 잡아주시고 계산기 때려서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경제수학 2단원은 끝. 3단원은 저번에 좀 공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책을 보면서 풀게요. 이거 양심껏 쉽게 알려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막 문제 집어서 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문제가 어려운데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학이 이렇게 어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는 앞에 효용함수가 있던 거 뭔지 몰라 이거 나 공식 다 봐야 돼. 자 그래서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중단원 마무리. 자 이제 이거는 컨닝 페이퍼가 필요합니다. 자 노동량은 L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자본량은 K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자 Q는 3루트 ELK라고 했는데 그냥 생산량이면요 그냥 Q 구하는 거겠죠. 뭐 말은 안 나지만 그리고 그냥 자본량이 6이고 노동량이 3이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Q는 3루트 식이 나왔으니까 이런 거 쉽죠. 그래서 2 곱하기 L 자리는 노동량이니까 3 곱하기 K에 6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대충 하시면은 3루트 36이니까 3, 6, 18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비용 함수는 C는 Q제곱 플러스 12 생산량이 Q래요. 그러면은 C가 비용이겠지 총 비용. 그래서 시계를 5개 생산했으면은 5를 넣으시면은
5의 제곱 25 더하기 12, 37. 그러니까 식 나오면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 쉬운데, 막 갑자기 이제 가변 비용 막 이딴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문제야. 자, 이런 거 찾아야 돼요. 고정 비용은 180이고 가변 비용 뭐 변한다는 얘기거든. 도시락 한 개는 3,500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3,500 근처일 수도 있고 이게 가변이란 소리인데, 그러니까 뭐 그 운전면허 할 때도 이제 가변차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소리요. 네, 일주일 동안 도시락 300개였을 때 총 비용 이런 건 바로 가변 비용이 뭔지 찾아봅시다. 가변 비용. 효용함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나도 이건 뭔 말인지 몰라요. 가변 비용이 어딨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방금 했던 게 생산 함수, 비용 함수 이런 거 같아요. 가변 비용 이런 거 좀 찾아줘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여기 가변 비용은 제품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합친 금액이 총 비용이다. 그럼 총 비용은 C는 FQ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걸 비용 함수라고 한다. C는 FQ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은 1000 플러스 10Q. 그러니까 더하는 얘긴데, 근데 함수를 좀 나타내야 되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는 좀 네, 어려워 말이. 그러니까 여기다는 참 이게 문제예요. 자, 고정 비용 1,800만 원, 가변 비용이 3,500만 원인데 일주일 동안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한 개, 300을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180만 원을 내고 그런 다음에 그냥 뭐 앞에 있는 뭐 효용함수 뭐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3,500원짜리 300개 생산했다. 그래서 그냥 3,500 곱하기 300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은 돼요. 뭐 이론상 전혀 문제는 없으니까. 참고 이건 18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180 0000 이렇게 해서 들면은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냥 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9번. 자, 수요 함수가 DP.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채우는 게 가격이 35,000원일 때가 P가 35,000원인 거야. 그때 수요량은 수요 함수가 DP니까 150을 DP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너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대입법으로 P 자리 35,000 넣었더니 수요량 150개가 DP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50은 마이너스 1000분의 3. 그다음 곱하기 35,000.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웃으면서 해도 지금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해요.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내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확실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네. 왜 수학하면 이 새끼들이 머리가 아프는지 내가 좀 깨달았어. 난생 처음 배우는 거 배우니까 나오도 좀 두통이 오는데.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35 하면은 마이너스 105. 그러니까 마이너스 105 넘기면 K는 255. 이상하네. 다른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느낀다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DP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00분의 3P 그 다음에 플러스 K가 상수인데 25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K가 이제 38,000이요. P가 38,000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00분의 3 곱하기 38,000 그 다음 더하기 255 요거 했을 때 1000이랑 38,000 약분하면 38 38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14 마이너스 114에 255 더하면은 답은 14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답이 되겠지. 그 다음 10번 자 SP가 이제 공급 함수입니다. 공급 양이란 것 같아요. 원래 TV 한 대가 이제 P만 120만 원인데 108만 원을 이냈으니까 이거는 120을 한번 대입하고 108도 한번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120부터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120 더하기 40 그럼 60 더하기 40이니까 이게 100만 원. 이게 이제 그 120만 원에 대한 공급량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108만 원이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8 플러스 40 나와 있는 식에 보통 대입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54 더하기 40 하면 94 이렇게 되니까 공급량은 100에서 94로 6만큼 줄었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효용 함수 붕어빵의 개수 그 다음에 총 효용이 16이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게 16이면 되겠죠. 요 유자리 16 넣으면은 16은 마이너스 2분의 q제곱 플러스 6q.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32는 q제곱 마이너스 12q. 그래서 q제곱 빼기 12q 그 다음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되니까 q 마이너스 4에 q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이 참수 풀면은
Q가 0부터 6까지라니까 4.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붕어빵 개수 Q는 4. 이렇게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식이 있으면 그냥 대입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시장 수요 함수가 구하시오.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전혀 몰라요. 식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좀 짜증나거든. 일단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발전 문제는. 자 그럼 균형 가격의 결정 뭐 이런 게 있는데 PQ 초과 수요 이거는 이게 P를 원래 내가 X축에 놓는다고 했죠. 균형 가격이 보는 거. 맞아. 이거 뭐 대충 기억은 나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일단은 뭐 문제 보면서 해볼게요. 부등식의 영역은 오히려 자신 있고. 자 일단은 문제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P에 대한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각각 이렇게 있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게 아마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걸 거예요. P랑 Q. 그러니까 이게 P축, Q축. 그래서 그 P가 균형 가격이고 균형 거래량을 얘네들 교점을 찾는다. 그래서 1참수와 1참수의 교점인데 그냥 연립방 정식의 해를 구하시면 될 거야. 다음 보죠. 자 6,500 마이너스 2P 기억나는 대로 마이너스 8,500 플러스 3P. 그러면은 5P가 8,500 넘기면 6,500 더하기 8,500이니까 15,000. 그럼 P는 3,000.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균형 가격이 3,000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쨌든 수요 공급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요량 공급량이 같아지면 균형 거래량이 돼서 3,000을 넣으시면은 6,500 빼기 6,000이니까 500. 여기도 3,000 넣으면 500 나오죠. 그래서 균형 거래량을 500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P가 3,000일 때 Q는 500이다. 그다음에 얘가 초과 수요량과 가격이 800원일 때 초과 공급량. 이게 초과 수요량은 균형 가격보다 더 많아진 거를 좀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아마 1참수 좀 그려줘야 될 거야. 이게 원래 내가 P축을 가로로 했고 Q축을 세로로 했었죠. 내가 풀 때. 그러니까 걔처럼 1참수 그리려면 굳이 뒤집어서 그리지 말고 그냥 나는 가로를 P축할게요. 이게 너가 말한 대로 뭐 경제학자들은 PQ를 거꾸로 쓴다고 하는데 변태들인가요? P를 밑에다 쓰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900 빼기 P 1참수 그리기 쉽잖아. 가로가 P축이면 이걸 왜 거꾸로 그려요? 병신들도 아니고. 자 일단은 한번 보죠. 자 900 빼기 P 하면은 그러니까 좀 짜증 나요. 이런 거 보면. 자 900. 그다음 여기도 900 이렇게 되니까 일단 그려보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1참수. 그런 다음 얘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요거는 기울기가 1이면서 y좌편 마이너스 100. 이렇게고 그 다음 얘가 100. 이렇게 하면은 일단 100이고요. 이런 문제는 그 교점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의 교점이 위에 거랑 약간 연계하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에요. 일단 그걸 먼저 잡아줄게요. 그러면 900 빼기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가 되고요. 참고로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가 있으니까 이름도 붙일게. 요 위로 올라가는 게 공급 함수 SP. 공급이고요. 공급 써줄게요. 그 다음에 수요 함수 DP. 요게 이제 DP가 떨어지니까 수요 함수. 그냥 쉽게 말해준다면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는 떨어진다. 그리고 가격이 적을수록 공급이 적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가격 별로 비싸게 팔리지도 않는데 많이 팔 필요 없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자 일단 교점.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이렇게 구할 건데 자 먼저 연립하면은 900 빼기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P. 내가 이 내용 하나도 모르는데 좀 그런 푸시 설명하는 거는 말 지어내는 거야 솔직히. 약간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약간 뇌피셜이 솔직히 좀 80입니다 지금. 자 내가 1000은 2P고 P는 500 이렇게 되겠죠. 나도 잘 몰라 내용. 자 그래서 P는 500이고 근데 자 900 빼기 500 하면 여기는 400이에요. 그래서 이 Q가 약간 거래량, P가 가격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초가 공급량을 보라고 하는데 자, 요구르트의 가격이 400원일 때 이게 P가 400일 때 P가 400. 그럼 P가 400이면은 P에다 400을 넣어주시고 이거 기억났다. 초과 공급량이 뭐냐면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400일 때는 그럼 초과 수요량 DP랑 SP의 차이. 기억났어요. 그다음 얘가 800일 때는 공급이 더 많으니까 또 Y좌표의 차이. 공급이 그 수요보다 많은. 이걸 초과 공급량, 초과 수요량. 해서 이거는 똑같아요. 그냥 1참수 보듯이 X는 400 한번 대입해 주시고 X는 400. 그런 다음에 X는 800 한번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둘 다 대입해서 Y좌표 보세요. 자, X에 400 대입하면 DP는 여기다 400 대입하면 500. 그래서 얘는 수요량이 500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X에 400 대입하면 400 빼기 B니까 공급량은 300이거든요. 그림은 안 맞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초과 수요량. 300개밖에 안 파는데 200개 더 많이 판다.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량은 200이다. 이런 느낌 잡아주시고 나 경작 하나
가르쳐도 되겠네 이 정도면. 자 일단은 그다음 돈체 800. 800이면은 800. 자 그럼 900에서 800이면 100이고 800에서 100 빼면 700이니까 이거는 수요량이 700이요. 공급량이 700 그리고 수요량은 900에서 800 빼면 100 이렇게 되니까 700에서 100 빼면 600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y좌표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공급함수 그리고 수요함수 이렇게 있는데 10개 다음 시간? 알겠어요. 나도 좀 머리 아파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다음 시간 할게요. 좀 약간 통했어요. 어차피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뭔가 머리가 아프네. 좀 생각하면서 하니까. 그럼 여태까지 내가 했던 수학은